사회가 조금 더 악화되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똑같아요, 그 문제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 번 더 꼬우면, 한 번 더 왜곡시키면 한국이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학력 계급 사회라고 부르죠?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학벌 계급 사회예요. 학력이 아니라 또 끼리끼리 이 아시아적 연고주의와 결합이 돼가지고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연고주의와 또 결합이 돼서 일종의 학벌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해서 학벌이 사실상 계급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사실 미국보다도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은 미국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지만 복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한 번 더 왜곡시킨 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정치제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어요. 예,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보수양당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수양당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해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체제를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고 불러요. 미국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보수당입니다. 어느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거의 미국의 사회정책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들이 축적돼 있어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는 거예요? 정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서구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세력이 큰 이유는 미국 사회에 누적된 절망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도 비슷하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수 양당제라는 걸 한번 꽈놓으면 한국 사회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한국은 보수 양당제가 아니고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체제예요.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지금 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한쪽에 소위 보수라고 부르는 집단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수구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진보라고 하는데 이런 진보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냥 보수 중에서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보수예요. 보수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수와 수구가 사실상 4대6, 6대4로 권력을 분점하면서 지금 70년 동안 지배를 해온 체제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과 비슷하다는 거죠. 미국 사회를 한번 왜곡시켜 놓으면 지금 한국 사회가 되는데 미국의 보수 양당제가 한국의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체제가 된 것과 똑같이 미국의 학력 계급 사회가 한국에 오면 학벌 계급 사회가 된 거죠.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결국은 이런 책을 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한국 교육을 작년 1년 내내 비판하면서 한 얘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가 저는 똑같이 세습 귀족정 사회가 됐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학벌 계급 사회라는 표현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완전 지금 학벌 계급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됐을까? 이렇게 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규명해보고자 한 거죠. 똑같습니다. 저도.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야만 사회가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모범생들이 초과 증명했어요. 그냥 증명한 정도가 아니라 초과 증명했어요. 이미. 지금 의사들이 한 짓을 보세요. 검사들이 한 짓을 보세요. 판사들이 한 짓을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야만 사회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인재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대파탄이다. 이 정도는 파탄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이 작년에 한 데모들을 한번 보세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건 온 국민들이 다 합의하는 거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공공병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충격적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우린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공공병원이 제일 낮은 나라, 꼴찌예요, 꼴찌. 5%. 공공병원이 5%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나 60%, 70%지. 우린 5%고 95%가 민간병원이에요.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대구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그들을 치료할 병상이 없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놀랐죠. 왜 없어요? 병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공병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의료 말하자면 공공병상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런 불안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 3만 명 정도 늘릴 줄 알았어요. 의대 정원을. 겨우 3천 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부가 제정신인가? 무슨 애들 장난이야. 3천 명이 뭐예요? 이렇게 모자란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3천 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결국은 길거리에 나온 겁니다. 이 현상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똑같은 시기에 독일은 지금 의사의 수가 1인당 의사의 수가 한국의 2배입니다. 한국이 의사 수를 어떻게 지금 판정하는지 아세요? 10만 명당 의사가 몇 명인가 이걸로 하더라고요. 한국이 2.4예요. OECD 평균이 3.4입니다. 독일이 4.4예요. 거의 2배예요. 독일은 굉장히 지금 의사가 많고 70% 정도가 공공병원의 의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코로나가 이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의대 정원의 50%를 늘리겠다. 50%. 어마어마한 수예요. 50%면. 우리보다 2배 많은데 그걸 또 50%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독일의 그런 의사협회에서 대환영. 정말 지금 의사들이 너무 과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50%도 더 높였으면 좋겠다. 대환영. 우리 겨우 3천 명 하겠다는데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독일의 의사들은 다른 의사를 동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 혹은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낸 그 성명서를 보면 샌델 교수가 이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오만한 인간들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성명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보셨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는 의사. 아니면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대로 인용이에요. 제가 그 성명서에 나온 거. 추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최소한의 겸양, 인간적인 최소한의 성숙함이 없잖아.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어요.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 이걸 협박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을 모범생이라고 길러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검사들 마찬가지죠. 그렇게 엄청난 향응을 받고 피의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을 구속했어요. 몇 명을 기소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판사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한 게 드러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의 판사를 지금 기소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게 지금 한국이고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참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교육적 참사예요. 그들이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란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란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의사 집단, 검사 집단, 판사 집단 안에서 그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단 한 놈도, 아니 그 안에서 어떻게 단 한 놈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고 고립되는 일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게 한 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더 절망해요. 한국 교육이 단순히 그런 오만한 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굉장히 약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그러한 집단, 극단적 개인주의자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벽을 밀어